여러분, 미국인들이 요즘 환장하는 이 한국 두부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브랜드 풀무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자연식품 박람회에서는 미국 내 한식 전도사로 이름을 알린 스타셰프 에드워드 리까지 등판해서 이 풀무원 두부로 독창적인 퓨전 요리를 선보였는데 부스를 찾은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 도대체 풀무원은 어떻게 이 까다로운 미국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어쩌다 한두 해 반짝 잘 나간 게 아니라 무려 11년째, 그러니까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안 내주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고 제일 변덕스러운 식품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깐깐한 시장에서 콩으로 만든 두부 하나로 10년 넘게 압도적인 1위를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이 회사가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35년 전인 1991년이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두부라는 음식 자체가 미국인들 머릿속에는 그냥 동양 식료품점 한켠에 놓인 낯선 아시안 식재료였어요. 마트 메인 진열 때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월마트, 홀푸드, 코스트코 같은 미국 전역의 거대 유통 채널 1만 5천 개가 넘는 매장에서 이 한국 두부를 정식으로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 작고 하얀 콩 음식이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내며 미국인들의 식탁 한가운데까지 파고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K푸드 글로벌 성공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이라는 시장이 두부한테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사실 두부라는 음식 자체는 한국 고유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돼서 일본을 거쳐 전 세계로 퍼진 음식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두부 종주국은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 미국 시장에서 두부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 브랜드나 중국계 브랜드를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놀라운 숫자가 바로 점유율이에요.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미국 두부 시장에서 11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점유율은 약 70% 안팎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두부 3개 중 2개가 풀무원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두부 종주국이라 불리던 나라들의 브랜드를 다 합쳐도 이 숫자를 못 넘어섭니다. 라면도 아니고 김치도 아니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밍밍해 보이는 음식 두부에서 한국이 미국 시장의 진짜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두부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식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미국인들의 평균 식단을 떠올려보면 거대한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두툼한 스테이크, 베이컨이 잔뜩 들어간 아침 식사 같은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콩으로 만든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음식은 그 식문화 안에서 끼어들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두부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던 나라에서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인 식습관을 가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게 이 이야기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회사가 미국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미국인들의 식문화는 두부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의 주류 식단은 두툼한 스테이크와 치즈버거, 베이컨이 메인이었고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흰 덩어리는 그저 일부 아시안 커뮤니티나 채식주의자들만 찾는 특수식품일 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비주류, 그것도 아주 좁은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거기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식문화의 흐름이 바뀔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현지 생산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진짜 전환점은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2016년에 찾아옵니다. 풀무원은 당시 미국 두부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던 나소야 브랜드의 두부 사업권을 홍콩계 거대 식품 기업으로부터 통째로 인수해버립니다. 이 나소야가 재밌는 게 사실 1978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처음 태어나 수십 년간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두부의 대명사로 굳건히 박혀있던 미국 토종 브랜드였거든요.
그냥 시장에 신제품 하나 던져놓고 반응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라 아예 미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브랜드를 통째로 손에 넣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낯선 한국 이름을 들이밀어 맨 땅에 헤딩하는 대신 미국인들에게 이미 가장 익숙한 이름의 껍데기를 가져와서 그 안을 한국 기업의 독보적인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로 채워나가는 영리한 트로이 목마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유통망과 신뢰도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현지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한국식 두부를 그대로 가져다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물에 담긴 두부를 봉지째에 뜯어서 칼로 써는 걸 번거로워한다는 점, 단백질 함량이 표기된 식품을 좋아한다는 점,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한다는 점까지 하나하나 제품에 반영했어요. 그렇게 충진수와 함께 포장한 기본형 두부부터 단백질 함량을 끌어올리고 진공 포장으로 조리 편의성을 높인 고단백 두부, 그리고 양념까지 입혀서 구운 형태로 내놓은 가공 두부까지 제품군을 촘촘하게 늘려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두부를 알리기 위해 이 회사가 선택한 방법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피트니스와 스포츠 영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이 회사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과 스포츠 영양사 인플루언서들을 끌어들여서 두부에 들어있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부가 닭가슴살 못지않은 단백질 식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한 봉지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을 한 끼 기준으로 정확히 숫자로 보여주면서 동양의 신비로운 식재료가 아니라 헬스장에서 챙겨 먹는 실용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완전히 포지셔닝을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이 길고 긴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두부라는 음식 자체가 미국 주류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거의 없는 이 하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가정주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와 치즈, 베이컨이 익숙한 식탁에 갑자기 물에 담긴 흰 덩어리를 올린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시절 미국 식품 매장에서 두부는 보통 에스닉 푸드 칸, 그러니까 아시안 식료품 코너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비주류 상품이었습니다. 마트 메인 통로에서는 찾아보기조차 힘들었죠. 마트 진열대에 올려놨다고 해서 저절로 팔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온라인 콘텐츠와 레시피 공유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샐러드에 올리는 법, 볶음 요리에 활용하는 법, 샌드위치에 끼워 먹는 법까지 미국인들이 매일 먹는 익숙한 요리에 두부를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작업을 끈질기게 반복했습니다. 단번에 두부를 메인 요리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존 식습관 안에 슬쩍 들어가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동시에 제품 자체도 끊임없이 손을 봤습니다. 충진수에 담긴 전통적인 형태만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물 없이 진공으로 포장해서 봉지를 뜯으면 곧바로 팬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올릴 수 있는 형태까지 개발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두부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공략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인들의 식습관 자체가 완전 뿌리째 바뀌기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조건 풀만 먹는 지독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평소엔 몸에 좋은 채식을 주로 먹다가 가끔 고기도 즐기는 이른바 말랑한 채식주의자 플렉시테리언이 미국 대륙을 휩쓸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진짜 결정적인 호재가 하나 더 터집니다. 미국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공식 발표하는 식단 가이드라인에 두부와 김치가 건강한 식품으로 직접 언급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마케팅이 아니에요. 깡가나기로 소문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발효식품을 챙겨 먹으라고 등을 떠밀어준 셈이죠.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현지화 전략과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풀무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법인의 올해 5월까지 누적 두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1,0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고물가 때문에 미국인들도 지갑을 닫는 팍팍한 상황에서 오직 실력으로 뚫어낸 값진 성적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만 반짝 터진 게 아닙니다.
풀무원의 미국 두부 매출은 2021년부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작년에는 연간 매출 2,240억 원, 우리 돈으로 약 1억 5,760만 달러를 찍으며 전년 대비 12.2%나 뛰어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풀무원이 미국에서 진출하자마자 달러를 쓸어 담으면서 처음부터 돈방석에 앉았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 언론이 잘 말해주지 않는 이 화려한 대박 신화 뒤에 진짜 처절한 비밀을 아시나요? 사실 풀무원은 1991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간 기준 흑자를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지독한 만성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물 건너 미국 땅에서 신선식품인 두부를 팔려니 조금만 삐끗해도 상해버리는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 비용과 뼈를 깎는 냉장 물류비 부담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중간에 잠깐 분기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폭발하는 미국 수요를 감당하려고 동부와 서부에 대형 공장 설비를 미친 듯이 증설하느라 고정비 폭탄을 맞으며 다시 적자의 늪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매출은 매년 최고치를 찍는데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구조였던 거죠. 하지만 경쟁사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선제적으로 공장을 깔아둔 이 뚝심 투자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한 끝에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하더니 올해 1분기까지 무려 3개 분기 연속 흑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버틴 눈물의 투자가 이제야 마침내 본격적으로 달러를 쓸어 담는 무서운 수익 구간으로 진입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두부 회사 하나의 매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식문화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채식을 완전히 고수하지는 않지만 평소 식단에서 육류 비중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 관련 시장 전체가 매년 수십억 달러 단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 안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자리를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식 프랜차이즈와 식자재 업체에 두부를 공급하는 기업 간 거래, 이른바 B2B 시장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를 넘어서 미국인들이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안에까지 한국 두부가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려고 매사추세츠주 동부 공장은 올해 초 증설을 마쳐서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렸고 캘리포니아주 서부 공장도 올해 안에 증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장 증설 레벨을 지켜본 현지 식품업계에서는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매출만 무려 2,600억 원, 내년에는 마의 고지라 불리는 3,000억 원 돌파라는 미친 대기록을 세울 거라고 말이죠. 거기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법인까지 새롭게 세우면서 K두부의 무대를 대서양 너머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왜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다른 두부 브랜드들을 놔두고 한국 두부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게 된 걸까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짚는 이유는 결국 신뢰와 시대의 흐름, 그리고 끈기로 모아집니다. 한국 식품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정교한 공정, 위생적인 관리라는 인식으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두부라는 단순한 식재료에도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어요. 거기에 건강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기려는 플렉시테리언 인구가 늘어나고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두부를 권장하면서 두부가 더 이상 특수한 채식 식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를 옮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받아낼 수 있었던 건 조리 방식이든 단백질 함량이든 포장 형태든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끝없이 제품을 쪼개고 다듬어온 끈기 덕분이었어요.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시 돌려볼까요? 35년 전 두부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그 시절, 미국 땅에 조용히 첫 발을 내디뎠던 한국 기업. 그 시절엔 아무도 이 작은 도전이 30년 넘는 적자를 버틴 끝에 미국 두부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스타셰프와 정부 가이드라인이 동시에 인정하는 식품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에 큰 성공을 노리지 않고 레시피 하나, 제품 하나, 매장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간 그 더딘 발걸음이 결국 지금의 압도적인 1위와 흑자 전환을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라면이나 김치처럼 한국 고유의 맛이 강하게 드러나는 음식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부는 다릅니다. 두부는 맛도 향도 거의 없는 그야말로 백지 같은 음식이에요. 그 백지 같은 음식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의 취향을 사로잡았다는 게 오히려 더 대단한 일 아닐까요? 화려한 맛이나 자극적인 향이 아니라 꾸준한 품질 관리와 끈질긴 현지화, 그리고 30년을 버틴 인내로 만들어낸 성과니까요. 다음에 미국 여행을 가시거나 혹시 주변에 미국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마트 두부 코너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가장 많은 물량으로 쌓여 있는 두부가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콩 음식 하나가 사실은 35년의 긴 세월과 끈질긴 현지화 전략이 응축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될 이야기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